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마음의 이해관계. 면담을 하다 보면 종종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환자분이 별다른 위화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앞뒤가 다른 말을 할 때가 그렇습니다. 문정 씨가 시험 직전에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가는 버릇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했을 때도 그런 상황이었지요. 교수님이나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려면 과제와 시험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술이 일시적으로 긴장을 풀어줄 수는 있지만 시험 때마다 패턴이 반복됐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문정 씨는 시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고 했지요. 평가에 민감한 문정 씨답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자신에게 심리적인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특정 행동을 취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이득은 크게 1차적 이득과 2차적 이득으로 나뉩니다. 1차적 이득은 특정 행동을 취함으로써 내적 갈등을 피하거나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분히 노력했는데도 성적이 좋지 못하면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문정 씨의 연약한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었고, 문정 씨는 그런 상황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문정 씨는 시험 전날 술을 마시는 등 최선을 다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성격상 평소 과제 준비나 시험 대비에 소홀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탈에도 성적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면 동시에 문정 씨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우수한 성적을 받지 못한 건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재능이나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 고통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나름의 방법을 찾은 셈이지요. 이런 논리가 비합리적이고 유치하게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방어 기제는 대부분 현실 기준에서 비논리적이고 미성숙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반면 2차적 이득은 해당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외부적 이익과 현실적 이익을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이나 관심, 경제적 이익, 법적 책임 등의 회피 등이 2차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정 씨는 일탈 행동을 통해 친구들한테서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매력적인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문정 씨의 욕구를 채워주었고 결국 그런 행동을 고착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나아가 지금 문정 씨가 가지고 있는 가짜 자기의 모습에도 영향을 준 듯합니다. 거의 모든 정신과적 증상들이 이런 심리적 이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신체화입니다.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두통이나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내적 갈등에서 신체라는 표면적으로 주의를 돌려 잠시나마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과 위로를 받는 2차적 이득을 얻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행동에 심리적 이득이 작용하는 만큼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정 씨는 일탈 행동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문정 씨의 글의 완성을 무의식적으로 지연하는 것도 심리적 이득을 얻으려는 부적응적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장의 심리적 이득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동 패턴과 그 패턴에서 얻는 심리적 이득을 차분히 돌아보세요. 어쩌면 그 과정을 통해 제자리 걸음만 하던 일에서 한 발짝 나아갈 수도 있으니까요.